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키, 무결성, 정규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기본 키라든지 외래 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키를 이렇게 받아서 외래 키로 정의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키, 외래 키 외에도 여러 가지 키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결성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하고 실제 현실 세계의 값하고 같아야만 정확성이 유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사퍼스트 회원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회원님이 주소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 맞도록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결성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치를 걸어 두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 입력하고요. 이름 입력하고요. 이런 항목들, 속성들 값을 입력을 하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확인하는 버튼이 옆에 있을 겁니다. 아이디는 기존에 사용하는 아이디가 있다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널 값도 입력할 수가 없죠. 데이터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없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조건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개체,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개체가 삽입이 되고 관리가 되려면은 널 값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중복된 값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장치를 걸어 둔 거예요. 데이터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 단계부터 해서 그렇게 틀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중복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중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주소가 서울로 된 주소도 있고 부산으로 된 주소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과정이 수행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가 기본키가 되고요. 기본키의 특성은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회원 테이블이 있는데 여러 개의 속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본키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번 가능하죠. 주민번호 가능합니다. 학번하고 주민번호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중복된 값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속성들이 기본키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키는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학번을 기본키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는 자릿수가 길잖아요. 기본키는 보통 검색을 한다든지 관계를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릿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학번을 기본키로 보통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학번하고 주민번호 속성을 후보키라고 부릅니다. 후보키란 것은 기본키가 될 수 있는 속성들, 그런 것들이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모든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애트리뷰트의 집합이다. 속성의 집합이다. 후보키라든지 슈퍼키라든지 기본키라든지 무조건 하나의 속성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성 여러 개를 묶어서도 키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몇 개의 애트리뷰트의 집합이다. 그렇게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후보키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어서 이것을 키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학번하고 이름을 알게 되면 다른 튜플하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A001 홍길동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를 할 겁니다. 다른 튜플에는 이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게 후보키가 될 수가 있는데 후보키는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학번이란 속성 때문에 다른 튜플하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속성들을 다 제거하고 최소성을 만족할 수 있는 속성들,
그게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번하고 주민번호가 후보키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선택한 키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선택받지 못한 키는요,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후보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키가 되고, 선택받지 못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은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키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슈퍼키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게 되면은 다른 튜플하고요 식별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거고요. 주민번호하고 전공하고 묶어서도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만 만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튜플하고 식별만 할 수 있으면은 속성이 되든 속성의 그룹이 되든 모든 것들이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슈퍼키가 있고 그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을 하게 되면 후보키는 반드시 최소성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외래키는 어떤 릴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릴레이션에서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할 때 참조 기준이 되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참조하고자 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동일한데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결성의 종류,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 성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학번, 이름, 번호, 주소, 선택 과목, 담당 교수, 성적, 속성을 갖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테이블의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널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널 값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 것을 정규화다라고 하는데 정규화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테이블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학생 관리 테이블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적 관리 테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을 나누게 되면은 널 값이 없어졌죠. 널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죠. 학번 K001이 여기서는 자료구조, 박셀이 성적이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학생관리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여기서 외래키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K001은 K001 학번을 찾아서 그때의 선택 과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형성을 해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분리를 하고 분리된 테이블과 테이블을 관계 형성을 하려면은 상위 테이블, 이것을 상위라고 보고 혹은 부모라고 봅니다.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하위 테이블, 자식 테이블에서 외래키로 정의를 해줘야만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참조 무결성하고 개체 무결성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참조 무결성은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K001은 존재하죠.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K002도 마찬가지예요. K006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되죠. 무결성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조 무결성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참조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래키 값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참조 무결성 정의가 되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을 만족을 시켜줘야만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정의를 줄 때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외래키는 널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외래키 값은 기본적으로 일반 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속성은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래키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널 값을 주고 선택 과목이라든지 담당 교수 성적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값을 가지게 되면은 무조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설명하고 이 설명은
동일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과목이라든지 교수, 성적은 미리 만들어 둘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개체 무결성 말씀을 드릴게요. 개체 무결성은 이런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의 테이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개체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릴레이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값도 널이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가 없다. K001, K002 이런 것들이 학번이 되고요. 기본키가 되잖아요. 기본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여기에 학번을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 K001 가질 수 없죠. 이게 개체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도메인 무결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속성 값은 반드시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성별이면 남 아니면 여 외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도메인 무결성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널 무결성은 특정 속성 값이 널이 될 수 없다.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은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그렇게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뒀을 겁니다. 그것은 널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닉 무결성, 고유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특정 속성 값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디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유닉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키 무결성은 릴레이션에는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결성이 되고요.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요. 속성 값들이 사용자가 정의한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요. 만들 때 학점에는 A, B, C, D, E, F라는 데이터 외에는 받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제약 조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들게 되면 이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게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 무결성은 어떤 한 튜플이 릴레이션에 삽입될 수 있는지 또는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의 튜플들 간의 관계가 적합한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관계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정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테이블을 분리한다. 분리해서 기억 공간의 낭비를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화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을 분리하는 과정이 정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분리하게 되면 삽입, 삭제, 갱신에 대해서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연산 시간이 증가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한 릴레이션에 다 있다라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QL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결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증가된다라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교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교화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교화는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그리고 3.5형 BCNF가 있고요.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각각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정규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정규형은요. 반복되는 속성을 제거한 뒤 모든 속성이 원자 도메인만으로 되어 있는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 테이블에 보시면은 수강 과목이 정보 처리 커말이죠. K001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과목을 수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원자값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자값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보 처리하고 커마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목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A, B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회원에 대한 정보만 따로 떼어내고 수강과 관련된 정보만 따로 이렇게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하위 테이블에 외래 키로 전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관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보세요. 원자값으로 다 만들어졌죠. 문제가 되었던 정보 처리 커말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과목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분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1정규형이 끝난 겁니다. 조금 전 이상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하고 각각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에서 일부 속성들의 종속으로 인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여 테이블 조작 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보시면은 한 튜플의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종속관계, 그러니까 K001에 수학 과목이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종속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원자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조작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갱신 이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수정을 하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보세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주소를 변경을 할 때 자, 주소가 있어요. 현재 서울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부산시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사람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튜플에 있는 데이터는 수정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튜플에 있는 데이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불일치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갱신 이상이 되는 겁니다. 삽입 이상 말씀을 드릴게요. 불필요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스라는 과목을 추가하고 싶어요. 수학 과목에다가 모스를 추가하고 싶은데 모스하고 과목 내용까지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하면 되는데 보세요. 회원 정보까지도 다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수강하는 학생이 누군지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스라는 과목을 추가할 경우에 불필요한 회원 정보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삽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삭제 이상은요.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상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기를 원해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지우고 싶은데 정보를 지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강하는 과목도 같이 삭제가 되죠.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이게 삭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회원 정보 관련된 테이블, 수강 관련된 테이블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면 영향을 서로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종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원 번호하고 수강 관련된 내용하고는 사실 별개의 내용인데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복이 발생을 한다든지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현상이 되겠습니다. 제2정규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2정규형을 진행을 하려면 1정규형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값들이 원자값을 일단 가질 수 있도록 1정규형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2정규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정규형은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여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드는 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정규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드는 정규형은 제2정규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적 종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릴레이션 R에서 X와 Y를 각각 R의 애트리뷰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 설명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속성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속성들이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원 번호를 X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름을 Y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애트리뷰트 X의 값 각각에 대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X, 그러니까 회원 번호를 알게 되면은 이름을 알 수가 있죠. K001일 때는 이상희가 되고 K002일 때는 김시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죠. 오직 하나의 값만 연관이 있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 혹은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회원 번호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회원 번호를 알게 되면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X는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Y는 종속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을 할 때 X 화살표 Y, X가 결정자가 되고 Y는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회원 번호 알게 되면 이름을 결정 지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부분 함수적 종속과 완전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성적 테이블이 있습니다. 성적 테이블에 기본키 그룹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기본키를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속성의 그룹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속성을 합쳐야만 기본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K001 이거 하나만 기본키로 정의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K001에 의해서 성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K001이 성적이 80이 될 때도 있고 100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란 것은 이 회원 번호하고 수학 과목을 같이 알고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키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회원 번호하고 수학 과목을 알고 있을 때 성적이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는 거예요. 회원 번호 수학 과목이 기본키 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키 그룹 이 두 개 속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는 거고요. 부분 함수적 종속은요. 회원 번호를 알게 되면 이름이 결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키 그룹 전체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종속되어야 되는데 기본키 그룹 중에서 하나의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함수 종속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려면 이름만 떼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경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함수 종속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제3정규형 말씀을 드릴게요.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서 비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를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3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자, 신청 테이블에서 신청 번호를 알았을 때 회원 번호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회원 번호를 알게 되면은 회원 취미를 알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테이블의 예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관계가 있다, 함수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일단 보십시오. 자, 이렇게 종속 관계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신청 번호에 의해서 회원 번호가 결정이 되고 회원 번호에 의해서 회원 취미가 결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신청 번호를 알게 되면은 회원 취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간에 회원 번호가 동일하잖아요. 이게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함수적 종속 관계가 아니라 이행적으로 함수적 종속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분리가 돼야 된다.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이행적 함수적 종속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원 번호하고 회원 취미 이것은 분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BCNF는요 3.5 정규형이 되고요. 3 정규형을 만족을 해야 되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4정규형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단계까지 다 만족을 하고 키워드가 되는 것이 다중값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다중값 종속을 다치 종속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두 개예요. 이게 다치 종속, 다중값 종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적 종속하고 다치 종속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수적 종속은 1대1의 관계가 되고 다치 종속은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은 아이디를 알았을 때 주민번호 이게 1대1의 관계가 되겠죠. 아이디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의 주민번호하고 서로 종속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함수 종속 관계가 되는 거고요. 다치 종속은 1대 다의 대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하나 있으면 수학 과목은 여러 개를 수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A001, 뭐 B002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이디에 의해서 수학 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개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중값이 되는 겁니다. 다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4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제5정규형은요. 이전까지 만족을 하고요. 조인 종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제5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만 아시면 됩니다. 조인에 대해서는 SQL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절차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비정규화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원자값으로 만들 때 도메인을 원자값으로 만들면은 제1정규형이 되고
부분 함수 종속 설명 나오면은 제2 정경이 되고 이행적 설명 나오면은 제3 정경이 되고 결정자 설명 나오면 BCNF, 다치 종속 4 정규형, 조인 종속성 제5 정경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정교를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정교와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스스로 풀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답이 없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풀이를 하셔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이다. 자, 참조라는 설명 나오면은 외래키 생각하셔야 됩니다. 릴레이션 간의 관계, 자, 관계도 외래키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동일한 키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정답은 외래키, 포린 키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복합 키를 의미를 하는 컴포지트 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2개 이상의 컬럼을 키로 지정하는 경우를 복합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각각을 키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묶어서 키로 정의할 경우에는 복합키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3번 말씀을 드릴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로 쓰시오. 키워드 잘 보시면 됩니다. 널이라는 설명 나오고요. 기본 키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럼 무결성 중에서 중요한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중에서 개체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참조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테이블 하나에서 발생하는 무결성 조건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반대죠. 쭉 보시면은 학생이라는 릴레이션, 교수라는 릴레이션, 그래서 참조라는 설명, 관계라는 설명, 외래키라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테이블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면은 참조 무결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번 이상현상 중 삭제 이상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서술하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가끔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삭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정보만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하려고 보니까 유용한 정보,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도 함께 삭제가 된다. 그게 삭제 이상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이 다중값 속성이 포함된 테이블이 있다. 몇 정규화를 실행을 해야 되느냐? 도시를 보시면은 서울, 부산, 워싱턴, 뉴욕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 도메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중값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도메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1정경이 되겠죠. 8번 다음은 함수 종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영문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성적은 학번, 수학 과목.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함수 종속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성적은요. 학번, 수학 과목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만 성적이 결정이 될 거예요. A001이라는 사람이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번만으로는 성적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과목 하나만으로는 성적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만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함수적 종속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이름은 학번 수학 과목. 자, 이름은 학번 수학 과목 중에서 학번만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이 전체 완전 함수적 종속이 아니라 학번만 알게 되면은 사실 이름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함수적 종속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릴레이션 x, y, z의 속성이 있을 때 x는 y를 결정하고 y는 z를 결정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x는 z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 이행적 함수적 종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정규화, 역정규화, 비정규화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정규화를 역으로 한다, 정규화를 다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중복의 최소화,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확성,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테이블을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단점은 연산 시간이 증가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규화를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반정규화의 개념이 되는데, 반정규화는요,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이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운영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 위배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테이블을 분해를 하죠. 분해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성능이라든지 개발 과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운영의 단순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규화한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을 합치거나, 자, 그리고 중복, 추가하거나 병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정규화, 역정규화, 비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번은 서술형의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스템의 성능 향상 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 위배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만 잘 포함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3번, 다음은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를 찾아 쓰시오. 외래키의 특징이 뭐죠?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코드, 판매 코드가 기본 키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판매 릴레이션에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코드가 외래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설명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키하고 외래키를 찾을 때 이렇게 속성명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속성명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성별이다, 이거는 남녀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메인이 중요한 겁니다. 도메인.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동일하면 외래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번, 부모 테이블의 항목값을 삭제할 때 자식 테이블과의 관계, 자, 관계로 인해서 삭제가 불가능한 현상, 어떤 무결성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관계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삭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조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23번, 자, 쭉 읽어 보시면은 애트리뷰트 X의 값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된다. 자, 종속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X는 뭐예요? X는 결정자, Y는 종속자가 되겠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정규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개체를 분리한다, 이상을 줄인다 이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정규화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무손실 분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테이블이 있으면은 정규화를 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분리했을 때 원 데이터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 없이, 원 데이터가 손실 없이 분해가 돼야 된다. 그게 무손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37번, BCN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BCNF에 속하는 릴레이션은 반드시 제3정규형에 속해야 된다. 그렇죠. 제3정규형을 만족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정규화 과정이 BCNF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3정규형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니은 제3정규형에 속하지만 BCNF에 속하지 않는 릴레이션이 있다. 릴레이션이 있을 수는 있죠. 3정규형 다음에 BCNF를 진행하게 되면 BCNF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맞는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복합 속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복합 속성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복합 속성이란 것은
두 개의 속성이 하나의 속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 속성이 8자리형으로 해서 정의가 되었다라면 처음 4자리는 연도가 될 거고요. 중간 2자리는 월이 될 거고요. 마지막 2자리는 일 역할을 하겠죠. 사실 이 3개의 속성을 분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의미를 합쳤을 때는 복합 속성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완전 함수 종속 개념에 기반을 두었다. 완전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이 전경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CRUD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체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체란 것을 테이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테이블, 주문서 테이블, 거래 명세서, 상품 정보 이렇게 있어요. 프로세스는 어떤 작업, 절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등록을 한다. 자, 등록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면은 어떤 테이블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거래처 테이블하고 관련이 있겠죠.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는 상품 정보 테이블에 등록, 생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문 신청을 한다. 자, 주문 신청을 하는 것은 거래처가 주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에서 리드 읽어 드려야 될 겁니다. 자, 읽어 드리고 그리고 주문서에다가 생성해야겠죠. 그리고 상품 정보,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하는지 상품 정보에서 읽어 드려야 될 겁니다. 물품을 납품을 할 때도 거래처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리드를 해야 될 거고요. 주문서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거래 명세서에 물품 납품 내역을 등록,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 이용, 수정, 삭제로 이렇게 표현한 매트릭스, 표를 CRUD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정답이 CRUD라고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